저 아이, 호떡 먹으면서 왜 우는 거예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추운 겨울밤 1,000원짜리 한 장을 쥐고 온 아이가 호떡 한 입에 눈물을 터뜨렸어요. 배가 고파서 운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따뜻해서 울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청년은 그때 몰랐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20년 전 자기 아버지를 죽게 내버려둔 의사라는 걸요. 과연 이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요? 드라마 같은 이야기 시작합니다. 시청자님, 이야기에 앞서 작은 부탁을 드립니다.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 주시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좋아요 완료했습니다라고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의 제작자 명단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이름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작은 채널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입니다. 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해는 이미 넘어갔고 골목 끝에는 희미한 가로등 하나만이 어둑한 길을 비추고 있었어요. 바닥에는 낮에 녹았다가 다시 얼어붙은 살얼음이 번들거렸고 차가운 바람은 골목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골목 한쪽에 낡은 호떡 트럭 한 대가 서 있었어요. 트럭 옆면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바퀴에는 녹이 슬어 있었지만 화덕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만큼은 여전히 따뜻해 보였습니다. 현도는 트럭 안쪽에 쭈그리고 앉아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손가락 끝이 시려서 볼펜을 제대로 쥐기도 어려웠지만 그는 오늘 번 돈을 한 장 한 장 세어가며 종이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5만원권 3장, 만원권 7장, 그리고 잔돈 몇 개. 합쳐봐야 12만원이 조금 넘는 돈이었어요. 현도는 장부 옆에 붙여둔 메모지를 흘끗 쳐다봤습니다. 가스비 8만원, 카드 최소 상환액 15만원, 병원비 20만원. 숫자들이 빼곡히 적힌 메모지를 보고 있자니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이걸로 뭘 먼저 막아야 하지. 그는 작게 중얼거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입에서 나온 하얀 김이 차가운 공기 속으로 흩어졌어요. 오늘도 장사는 그저 그랬습니다. 손님이 끊긴 지 벌써 30분도 넘었고 남은 반죽도 얼마 없었어요. 현도는 화덕의 불을 조금 줄였습니다. 가스는 아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정리를 마치고 트럭 문을 닫으려던 순간 현도는 멀리서 다가오는 작은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아이였어요. 얇은 회색 점퍼를 입고 해진 운동화를 신은 작은 여자아이였습니다. 아이는 트럭 앞에 멈춰 섰지만 가까이 다가오지는 못하고 그저 메뉴판만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현도는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입술은 추위에 파랗게 질려 있었고 눈 밑에는 얇은 다크서클이 그려져 있었어요. 손은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몸을 작게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현도는 트럭 창문을 열고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뭐 사 먹을 거야? 아이는 대답 없이 잠시 망설였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주머니에서 손을 꺼냈습니다. 손바닥 위에는 구겨진 1,000원짜리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아이는 조심스럽게 그 돈을 현도에게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추워서인지 아니면 긴장해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걸로 뭐 살 수 있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가늘고 작았습니다. 현도는 1,000원짜리를 받아들고 잠시 아이를 바라봤어요. 아이의 눈빛에는 기대와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현도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호떡 하나 살 수 있어. 기다려봐. 현도는 화덕의 불을 다시 올렸습니다. 기름이 지글거리기 시작했고 그는 반죽 한 덩이를 떼어 팬 위에 올렸어요. 반죽은 기름에 닿자마자 부글부글 소리를 내며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현도는 주걱으로 반죽을 눌렀어요. 지그득 반죽이 납작해지며 기름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안에 넣은 흑설탕이 녹아 흐르면서 달콤한 냄새가 퍼져나갔어요. 아이는 트럭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호떡, 지글거리는 기름소리, 코끝을 자극하는 달콤한 냄새. 아이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입에 갖다 댔어요.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냄새가 너무 좋아요. 현도는 호떡을 뒤집었습니다. 노릇하게 익은 아랫면이 드러났어요. 그는 몇 번 더 눌러가며 호떡을 완성했고 기름을 털어낸 뒤 얇은 종이 봉투에 담아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조심해. 뜨거우니까 천천히 먹어. 아이는 두 손으로 호떡을 꼭 쥐었습니다. 봉투를 통해 전해지는 따뜻함이 손바닥을 데웠어요. 아이는 잠시 그 온기를 느끼듯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뜨거운 설탕이 입안을 채웠고 아이는 순간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아, 너무 뜨거웠던 거예요. 하지만 아이는 호떡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입안의 열기가 가라앉자 달콤한 맛이 혀 위로 퍼져나갔어요. 그 순간 아이의 눈에 무언가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눈동자가 반짝이더니 이내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리고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현도는 당황했습니다. 왜 그래? 너무 뜨거웠어? 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눈물을 훔치려 했지만 자꾸만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냥 따뜻해서요. 현도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따뜻해서 운다고요. 배가 고파서 우는 건 본 적 있어도 따뜻해서 운다는 말은 처음 들었어요. 현도는 아이의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눈물 몇 방울이 바닥에 떨어졌고 호떡을 감싼 봉투가 살짝 구겨졌어요. 아이는 여전히 호떡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걸 놓으면 모든 게 사라질 것처럼요. 현도는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따뜻해서 운다고.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현도는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 더 줄게. 그냥 가져가. 아이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젖은 얼굴로 현도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아요. 저 이거면 충분해요. 하지만 현도는 이미 반죽을 하나 더 팬 위에 올리고 있었어요. 지글거리는 소리가 다시 들렸고 또 하나의 호떡이 만들어졌습니다. 현도는 그걸 봉투에 담아 아이에게 건넸어요. 그냥 받아. 추운데 집 가서 또 먹어. 아이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두 번째 호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아이는 두 개의 호떡을 양손에 하나씩 들고 천천히 뒤돌아섰습니다. 작은 뒷모습이 어둑한 골목 저편으로 사라져갔어요. 현도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가슴속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올라왔어요.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없는 따뜻하면서도 쓸쓸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현도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의 할아버지 운명을 바꿔놓을 거라는 거요. 그날은 그저 추운 겨울 저녁에 한 아이가 호떡 한 입에 눈물을 흘린 날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한 방울이 나중에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꿔놓을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새벽 4시 알람 소리가 울렸습니다. 현도는 눈을 떴지만 몸을 일으키기까지 한참이 걸렸어요. 천장에는 곰팡이가 얼룩처럼 번져 있었고 창문 틈으로는 찬 공기가 스며들어 방 안을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현도는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어요. 방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전기장판 코드가 눈에 들어왔어요. 현도는 코드를 뽑았다가
다시 꽂았습니다. 요즘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걱정이었거든요. 장판을 하루 종일 켜두면 전기세가 몇천 원씩 더 나온다는 걸 현도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구석에는 고지서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가스비, 카드값, 병원비. 빨간 글씨로 최종 납부 기한이라고 적힌 종이들이었어요. 옆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였어요. 현도는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불 속에서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어요.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가래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도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할아버지는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나는 좀 덜 먹으면 된다. 신경 쓰지 마라. 하지만 할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현도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괜찮다는 말밖에 들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나가 싸구려 냄비에 물을 부었어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자 파란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현도는 냄비 속 물이 데워지는 동안 냉장고를 열었어요. 안에는 시든 배추 몇 입과 된장통 하나, 그리고 어제 남은 밥이 전부였습니다. 현도는 간단하게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물이 끓자 된장 한 숟갈을 풀고 배추를 손으로 대충 뜯어 넣었어요. 국이 끓는 동안 현도는 약통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가 드셔야 하는 약이었어요. 하얀 알약 3개를 작은 접시에 담았습니다. 할아버지, 약 먹으세요. 현도는 따뜻한 국과 약을 할아버지에게 가져다 드렸어요. 할아버지는 국 한 숟갈을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덜 힘드시면 좋을 텐데요. 현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현도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호떡 반죽을 준비했습니다. 밀가루 한 봉지를 꺼내 큰 대야에 부었어요. 물을 조금씩 부으며 반죽을 치댔습니다. 손에 힘을 주고 반죽을 주물렀어요. 밀가루와 물의 비율, 반죽을 치대는 힘, 이 모든 게 아버지가 가르쳐 준 것들이었습니다. 현도는 반죽을 만지며 어린 적 아버지와 함께 포장마차를 도왔던 기억을 떠올렸어요. 아버지는 늘 웃으며 말했었죠. 현도야, 반죽은 정성이다. 정성을 담으면 맛있어진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제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공사판에서 사고를 당하고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결국 돌아오지 못했어요. 현도는 그때 겨우 12살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게 됐고 현도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생계를 책임져야 했어요. 반죽을 다 치댄 현도는 비닐로 덮어 발효시켰습니다. 그리고 낡은 패딩을 걸쳤어요. 반지하 계단을 올라가는 길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계단에는 어젯밤 눈이 얼어붙어 있었고 위층 주민이 대충 놔둔 쓰레기 봉투가 계단 한쪽을 막고 있었어요. 현도는 쓰레기 봉투를 피해 조심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발을 한번 잘못 디디면 미끄러질 것 같았어요.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현도는 목도리를 더 올려 감았어요. 골목 끝에 세워둔 트럭이 보였습니다. 녹슨 트럭은 추운 날씨 탓에 더 낡아 보였어요. 현도는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끽. 시동이 걸리지 않았어요. 현도는 다시 한번 키를 돌렸습니다. 끽. 여전히 시동이 걸리지 않았어요. 현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발 오늘까지만 버텨줘. 그는 3번째로 키를 돌렸어요. 부르르릉. 엔진이 떨리며 살아났습니다. 현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트럭은 겨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현도의 하루 루트는 정해져 있었어요. 먼저 시장 골목, 그 다음 회사 앞, 그리고 학교 앞. 시장 골목에 도착하자
단골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일찍 나왔네. 호떡 2개만 줘. 현도는 호떡을 구워 건넸어요. 아주머니는 따뜻한 호떡을 받아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호떡이 제일 맛있어. 다음에 또 올게. 회사 앞에서는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줄을 섰어요. 현도는 쉴 새 없이 호떡을 구웠습니다. 손이 빨갛게 달아올랐고 기름이 튀어 손등에 작은 화상이 생겼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학교 앞에서는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호떡을 샀습니다. 오후가 되자 손님이 뜸해졌어요. 현도는 트럭 안에 앉아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트럭 창문을 두드렸어요. 오명자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현도의 손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이고, 이 손 좀 봐라. 젊은 사람이 벌써 이렇게 갈라지면 어쩌냐.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핫팩을 꺼내 현도에게 쥐어주었습니다. 사람이 따뜻하면 그 따뜻한 건 언젠가는 돌아와. 난 그거 믿어. 할머니는 호떡 하나를 사고 천천히 걸어갔어요. 현도는 핫팩을 손에 쥐고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것이 돌아온다. 현도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지만 왠지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어요. 해가 지고 현도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트럭을 주차하고 반지하로 내려갔어요. 할아버지는 이미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현도는 조용히 장부를 펼쳤어요. 오늘 매출을 세어봤습니다. 13만 원. 현도는 메모지를 봤어요. 가스비, 카드 이자, 병원비. 오늘 번 돈으로는 어느 것도 제대로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습니다. 카드 연체 안내. 최소 상환액 미납 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도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천장의 곰팡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현도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 일상은 계속될 거였어요. 그날은 유난히 추운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어요. 현도는 평소보다 일찍 트럭을 끌고 나왔지만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도 추위에 고개를 푹 숙이고 빠르게 지나갔을 뿐 트럭 앞에 멈춰 서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현도는 트럭 안에서 입김을 불어가며 손을 비볐습니다. 장갑을 껴도 손가락 끝이 시렸어요. 오전 내내 호떡을 5개밖에 팔지 못했습니다. 현도는 장부를 펼쳐 계산해 봤어요. 5,000원. 가스비도 안 나오는 금액이었습니다. 오늘은 진짜 마이너스겠는데. 현도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자리를 옮길 수도 없었어요. 여기가 그나마 단속이 덜한 곳이었거든요. 현도는 화덕의 불을 최대한 약하게 줄이고 남은 반죽을 덮어두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학교 끝나는 시간이 다가왔어요. 현도는 학교 근처로 트럭을 옮겼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교문을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중 몇몇이 트럭 앞에 모여들었고 현도는 다시 바빠졌습니다. 호떡을 굽고 돈을 받고 봉투에 담아 건네는 일이 반복됐어요. 손님들이 줄어들 무렵 현도는 먼 발치에 서 있는 한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얇은 회색 점퍼를 입은 작은 여자아이였어요. 아이는 트럭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지만 가까이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현도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이는 잠시 서 있다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돌아와 트럭을 바라봤어요. 발끝만 동동 구르며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현도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곧 다른 손님이 와서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아이는 결국 다가오지 않고 골목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30분쯤 지났을까요? 현도는 편의점 앞을 지나가다 그 아이를 다시 봤습니다.
아이는 편의점 진열대 앞에 서서 과자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에는 구겨진 1,000원짜리 한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과자를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그러고는 1,000원짜리를 펼쳐보며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아이는 아무것도 사지 않았어요. 1,000원짜리를 주머니에 다시 넣고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현도는 멀찌감치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아이는 편의점을 나와 다시 현도의 트럭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이번엔 멈추지 않고 트럭 앞까지 왔어요. 아이는 트럭 창문 앞에 서서 메뉴판을 올려다봤습니다. 현도는 창문을 열고 아이를 내려다봤어요.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를 꺼내 조심스럽게 현도에게 내밀었어요. 이걸로 뭐 살 수 있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도는 1,000원짜리를 보고 아이를 다시 봤어요. 아이의 눈빛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현도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걸로 제일 맛있는 거 하나 줄 수 있어. 잠깐만 기다려봐. 아이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현도는 화덕에 불을 올리고 반죽을 꺼냈어요. 기름이 달궈지기 시작했고 반죽을 팬 위에 올렸습니다. 지글지글 반죽이 부풀어 오르며 고소한 냄새가 퍼져나갔어요. 아이는 트럭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달콤한 설탕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아이는 무의식적으로 두 손을 입에 갖다 댔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냄새가 너무 좋아요. 현도는 호떡을 뒤집으며 아이를 봤습니다.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호떡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현도는 호떡을 완성해서 봉투에 담아 건넸습니다. 조심해. 뜨겁거든. 아이는 두 손으로 호떡을 받았어요. 봉투를 통해 전해지는 따뜻함이 손을 데웠습니다. 아이는 잠시 그 온기를 느끼며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러다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순간 아이의 표정이 변했어요. 눈이 커졌다가 이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이는 입안에 뜨거운 호떡을 삼키지도 뱉지도 못하고 그대로 멈춰 있었어요. 그리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현도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울어? 너무 뜨거워? 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눈물을 손등으로 훔쳤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집엔 따뜻한 게 잘 없어서요. 난 이게 너무 좋아요. 그 순간 현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어요. 집에 따뜻한 게 잘 없다고요. 현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아이는 눈물을 계속 흘리면서도 호떡을 한 입 더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씹으며 눈을 감았어요. 아이의 작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도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도 힘들지만 저 아이는 도대체 얼마나 외롭고 추웠을까요? 현도는 자신도 모르게 반죽을 하나 더 꺼냈습니다. 그리고 호떡을 하나 더 구웠어요. 이것도 가져가. 아이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젖은 얼굴로 현도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아요. 저 이거면 충분해요. 하지만 현도는 이미 호떡을 봉투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냥 받아. 집 가서 또 먹어. 아이는 망설이다가 두 번째 호떡을 받았어요. 그리고 작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는 두 개의 호떡을 양손에 들고 천천히 걸어갔어요. 현도는 그 작은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며칠 동안 아이는 같은 시간에 트럭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떤 날은 1,000원을 들고 왔고 어떤 날은 동전 몇 개만 쥐고 왔어요. 현도는 돈이 모자라도 호떡을 건넸습니다. 아이는 매번 나중에 꼭 갚을게요. 라고 말했어요. 날씨는 점점 더 추워졌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옷차림은 여전히 똑같았어요. 얇은 회색 점퍼, 해진 운동화. 장갑도 목도리도 없었습니다. 현도는 아이를 볼 때마다 궁금했어요. 얘 집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 왜 이렇게 추운데 따뜻한 옷을 입지 못하는 걸까? 현도는 그 답을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어요. 이 아이가 자신의 트럭 앞에 서 있는 순간만큼은 따뜻하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다솜이가 트럭 앞에 나타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이제 거의 매일 같은 시간에 왔어요.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목에 현도의 트럭이 있었고 다솜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어떤 날은 1,000원을 들고 왔지만 어떤 날은 500원짜리 동전 하나만 쥐고 왔어요. 다솜은 동전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어 현도를 올려다봤습니다. 오늘은 이것밖에 없는데. 다솜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현도는 동전을 보고 아이를 봤습니다. 아이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아쉬움이 섞여 있었어요. 다솜은 천천히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 그냥 냄새만 맡으려고 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현도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냄새만 맡으러 왔다고요. 현도는 말없이 반죽을 꺼내 호떡을 굽기 시작했어요. 지글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달콤한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호떡이 완성되자 현도는 그걸 봉투에 담아 다솜에게 건넸어요. 돈 없어도 그냥 하나 먹어. 다솜은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진짜요? 저 나중에 꼭 갚을게요. 약속할게요. 다솜은 호떡을 두 손으로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는 순간 현도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며칠 뒤 현도는 편의점 앞을 지나가다 다솜을 다시 봤어요. 다솜은 편의점 안 테이블에 앉아 컵라면 하나를 뜯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붓고 뚜껑을 덮었어요. 3분을 기다린 뒤 다솜은 뚜껑을 열고 국물을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그러고는 몇 숟갈 더 국물만 마셨어요. 면은 거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다솜은 국물만 반쯤 마시고 일어나 컵라면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현도는 그 모습을 멀찌감치서 지켜봤습니다. 왜 면은 먹지 않는 걸까요? 배가 안 고픈 걸까요? 아니면 배가 너무 고파서 국물로 배를 채우는 걸까요? 현도는 알 수 없었지만 가슴 한쪽이 답답했어요. 다솜이 편의점을 나와 걸어가자 현도는 트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호떡 2개를 봉투에 담았어요. 다솜을 따라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먹어. 다솜은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어요. 현도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여기 계셨어요? 다솜은 봉투를 받아들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현도와 함께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저희 아빠는 병원에서 사람 살리는 일을 해요. 의사예요. 다솜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근데 집에 잘 못 와요. 맨날 바쁘거든요. 현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엄마는 어떤 사람일까요? 현도가 묻기도 전에 다솜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냥 옛날에 집 나갔어요. 제가 어렸을 때요. 다솜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현도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다솜은 호떡을 한 입 베어 물고 다시 웃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저 혼자서도 잘해요. 현도는 다솜의 작은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혼자서도 잘한다고 말하는 아이.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얼마나 많은 외로움이 숨어 있을까요? 그날 밤 현도는 집에 돌아와 할아버지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밥 한 공기가 전부였어요. 현도는 밥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요새 자꾸 오는 애가 있는데요. 할아버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현도를 봤어요. 무슨 애? 학교 끝나고 트럭 앞에 오는 애요. 되게 어린데 혼자 다니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남 도와줄 형편이냐? 현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이 맞았어요. 자신들도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형편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고 다시 말했어요. 그래도 아이는 잘 먹여야지.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잖냐. 현도는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그날 밤 현도는 핸드폰을 켰습니다. 문자가 여러 개 와 있었어요. 카드사에서 온 최종 독촉 문자였습니다. 최소 상환액 미납 시 법적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현도는 한숨을 쉬었어요. 또 다른 문자도 있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보낸 안내문이었어요. 무허가 노점 집중 단속 예정. 위반 시 과태료 50만 원 부과. 현도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장부를 펼쳤습니다. 오늘 매출, 이번 주 매출, 이번 달 예상 매출.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현도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다솜에게 그냥 주는 호떡이 하루에 한 개씩, 한 달이면 30개. 3만 원이었어요. 그 돈이면 할아버지 약을 한 번 더 살 수 있었습니다. 현도는 고개를 숙였어요. 나도 숨이 막히는데 내가 저 아이 숨통까지 틔워줄 수 있을까요? 현도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 아이가 빈손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는 건 이상하게 싫었어요. 현도는 장부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적어도 트럭 앞에 있는 동안만큼은 따뜻하게 해주자. 그게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 순간만큼은 다솜이가 외롭지 않게 해주자. 다음 날부터 현도는 반죽을 조금 더 만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다솜이 올 시간이 되면 화덕에 불을 미리 올려놓았어요. 다솜이 트럭 앞에 나타나면 현도는 아무 말 없이 호떡을 구워 건넸습니다. 다솜은 매번 환하게 웃으며 호떡을 받았어요. 그 웃음을 보면 현도는 힘든 하루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날에도, 단속 걱정에 가슴이 철렁하는 날에도 현도는 생각했어요. 다솜이는 오늘 올까? 그 생각이 현도를 다시 트럭 앞으로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새벽 3시 현도는 기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할아버지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어요. 평소보다 훨씬 심한 기침이었습니다. 현도는 벌떡 일어나 할아버지 방으로 달려갔어요. 할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기침을 했는데 손바닥에 무언가 묻어났어요. 현도는 불을 켰습니다. 할아버지의 손바닥에는 피가 섞인 가래가 묻어 있었어요. 할아버지, 현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을 흔들며 괜찮다는 듯이 말했어요. 괜찮다. 그냥 목이 좀 아파서 그래. 하지만 할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어요. 현도는 할아버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병원 가야 돼요. 지금 당장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야, 돈도 없는데 병원은 무슨 병원이냐? 나 늙은이 한 명 덜 살면 나라에서 좋아하겠다.
할아버지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현도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현도는 할아버지의 팔을 잡아 일으켰어요. 말도 안 돼요. 지금 가야 한다니까요. 현도는 할아버지를 억지로 일으켰습니다. 할아버지는 저항했지만 몸에 힘이 없었어요. 현도는 할아버지에게 외투를 입히고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향했어요. 응급실은 환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어디선가 모니터 소리가 삐삐 울렸어요.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와서 할아버지를 진찰하고 현도를 복도로 불렀어요.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해요. 최대한 빨리 검사 날짜를 잡아야 합니다. 현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사는 검사 항목을 설명했지만 현도는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의사가 설명을 마치고 가자 현도는 접수 창구로 갔습니다. 직원이 예상 비용을 알려줬어요. 입원비와 검사비 포함해서 대략 2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현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200만 원. 지금 통장에 있는 돈은 30만 원도 안 됐어요. 현도는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일단 입원부터 시키고 나중에 분할 납부 가능한가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도는 서류를 작성하고 할아버지를 병실로 옮겼습니다. 할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잠들어 있었어요. 현도는 침대 옆에 앉아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은 차가웠어요.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현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현도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객님, 카드사입니다. 최소 상환액이 연체 중이신데요. 오늘 중으로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상담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현도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지금은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요.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입금 부탁드립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현도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한숨을 쉬었어요. 집 앞에 도착하자 우편함에 편지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보낸 공문이었어요. 현도는 편지를 뜯어 읽었습니다. 무허가 노점 단속 안내. 다음 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위반 시 차량 강제 견인 및 과태료 50만 원 부과. 현도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차량 견인, 과태료 50만 원. 그럼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도는 트럭을 끌고 나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와 자리를 잡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트럭 옆면에 무언가 붙어 있었어요. 현도는 가까이 다가가 봤습니다. 구청에서 붙인 노란색 스티커였어요. 불법 노점 단속 대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현도는 스티커를 떼려고 했어요. 손톱으로 긁어봤지만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떼다가 손가락 끝이 찢어졌어요. 피가 조금 맺혔습니다. 현도는 손가락을 입에 넣고 피를 빨았어요. 스티커는 반쯤만 떨어졌고 나머지는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장사를 시작했지만 현도는 계속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단속 차량이 오는 건 아닐까요? 조금만 수상한 차가 지나가도 현도는 긴장했어요. 손님이 와도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멀리서 흰색 승합차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구청 차량이었어요. 현도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서둘러 화덕에 불을 끄고 트럭 시동을 걸었어요. 트럭은 다행히 한 번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현도는 재빨리 자리를 옮겼어요. 뒤에서 구청 차량이 천천히 따라왔지만
현도는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 몸을 숨겼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기다렸어요. 10분쯤 지나자 구청 차량은 지나갔습니다. 현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도망 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다솜이 트럭 앞에 나타났습니다. 다솜은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며 현도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사장님, 오늘은 제가 포장 담당할게요. 다솜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습니다. 현도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그럼 부탁할게. 현도는 호떡을 굽고 다솜은 봉투에 담았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다솜은 신이 나서 손님들에게 호떡을 건넸습니다. 현도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트럭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데. 다솜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현도는 집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병원에 계셨습니다. 현도는 테이블 위에 장부, 공문, 병원 안내문을 펼쳐 놓았어요. 병원비, 카드값, 과태료. 무엇을 먼저 막아야 할까요? 현도는 종이에 적어봤습니다. 병원비를 내려면 카드값을 못 냅니다. 카드값을 내려면 병원비를 못 내요. 과태료를 내려면 둘 다 못 냅니다. 현도는 고개를 숙였어요. 누구 하나만이라도 포기하면 좀 쉬워질까요? 하지만 누구를 포기해야 할까요? 할아버지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자신을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 다솜이를 포기해야 할까요? 현도는 눈을 감았습니다.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현도는 전봇대에 붙은 포스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동네 봄맞이 축제라고 적혀 있었어요. 날짜는 이번 주 토요일, 장소는 공원 근처였습니다. 현도는 포스터를 한참 바라봤어요. 축제 날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였습니다. 한번 크게 벌어볼 수 있는 기회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축제 날이면 단속도 심할 거였어요. 구청 직원들이 곳곳을 돌아다니며 무허가 노점을 단속할 게 뻔했습니다. 현도는 고민에 빠졌어요.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날 저녁 현도는 병원에 들러 할아버지를 뵙고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현도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 축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이번 주 토요일에 축제가 있대요. 근데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는 현도를 봤어요. 왜 고민하냐? 사람은 많이 올 텐데 단속도 심할 것 같아서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번 해봐라. 이런 기회도 자주 오는 건 아니잖냐. 현도는 할아버지의 눈을 봤어요. 할아버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현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현도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스통을 하나 더 빌렸어요. 밀가루도 평소보다 2배 가까이 샀습니다. 설탕, 기름, 모든 재료를 2배로 준비했어요. 현도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만약 장사가 안 되면 재료비가 모두 날아가는 거였어요. 완전한 승부수였습니다. 오후에 다솜이 트럭 앞에 왔어요. 현도는 다솜에게 물었습니다. 다솜아, 이번 주 토요일에 종일 도와줄 수 있어? 다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요. 저 요즘 학교 끝나고도 계속 여기서 연습했잖아요. 이제 진짜 잘해요. 다솜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현도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토요일 아침 현도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트럭에 준비한 재료를 모두 실었어요. 반죽, 가스통, 기름, 설탕. 트럭은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현도는 공원 근처로 트럭을 몰았어요. 하지만 이미 다른 노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현도는 자리를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녔어요. 좋은 자리는 이미 다 찼고 남은 곳은 중간쯤 애매한 위치뿐이었습니다. 현도는 그 자리에 트럭을 세웠어요. 속으로 초조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침 9시쯤 다솜이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색연필로 그린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어요. A사 용지에 큰 글씨로 따뜻한 호떡 드시고 가세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솜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사장님, 이거 제가 어젯밤에 만들었어요. 손님들한테 보여줄래요? 다솜은 종이를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호떡 드시고 가세요. 처음에는 쑥스러워하던 다솜이었지만 점점 목소리가 커졌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다솜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트럭 앞으로 다가왔어요. 10시쯤 손님들이 본격적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현도는 쉴 새 없이 호떡을 구웠어요. 반죽을 팬 위에 올리고 뒤집고 설탕을 넣고 다시 눌러 구웠습니다. 지글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다솜은 호떡을 봉투에 담아 손님들에게 건넸습니다. 어느 중학생이 다솜을 보고 물었어요. 너 여기서 일해? 되게 프로 같은데? 다솜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응, 나 여기 알바예요. 중학생은 웃으며 호떡을 받아갔어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손님들도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현도는 그 모습을 보며 신기했습니다. 30분쯤 지나자 트럭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섰어요. 10명, 20명, 줄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현도는 땀을 흘리며 호떡을 구웠어요. 손이 쉴 틈이 없었습니다. 오후 2시쯤 현도는 호떡을 뒤집다가 기름이 손등에 튀었습니다. 뜨거운 기름이 살을 데웠어요. 현도는 순간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사장님 괜찮아요? 다솜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현도는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계속하자. 하지만 다솜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뒤집을게요. 사장님은 주문만 받으세요. 다솜은 주걱을 받아들고 호떡을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금방 익숙해졌어요. 현도는 다솜의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이렇게 작은 아이가 이렇게 잘할 수 있다니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현도는 마지막 반죽을 꺼냈습니다. 준비한 재료가 모두 떨어졌어요. 완판이었습니다. 현도는 마지막 손님에게 호떡을 건네고 가게 문을 닫았어요. 다솜은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였습니다. 와, 정말 힘들다. 근데 재밌었어요. 현도는 웃으며 매출을 세어봤습니다. 5만원권, 만원권 잔돈들. 현도는 숫자를 세다가 손이 멈췄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70만 원이 넘었어요. 하루에 이렇게 많이 번 건 처음이었습니다. 현도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바로 그때 멀리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솜아.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어요. 다솜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멀리서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하얀 가운 위에 패딩을 걸친 중년 남자였습니다. 다솜은 눈이 커졌어요. 아빠. 다솜은 일어나 남자에게 달려갔습니다. 남자는 다솜을 안아주며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현도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저 사람이 다솜의 아버지구나. 남자는 다솜의 손을 잡고 현도에게 다가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남자는 피곤해 보였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했어요. 남자는 트럭 옆면에 붙은 영수증을 받습니다. 거기에는 현도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남자는 천천히 그 이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현도를 쳐다봤어요.
나현도 씨, 맞나요? 남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는데요. 그 순간 현도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자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무언가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현도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현도는 축제에서 번 돈으로 밀린 공과금을 일부 갚았어요. 가스비와 전기세를 먼저 냈고 카드 최소 상환액도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병원에 가서 할아버지 정밀 검사 예약을 잡았어요. 검사 날짜는 2주 뒤였습니다. 현도는 잠시나마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검사 날짜를 사흘 앞둔 새벽 현도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할아버지 방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도는 벌떡 일어나 방문을 열었어요. 할아버지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떨어진 듯 했어요. 숨을 크게 몰아쉬고 있었고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은 보랏빛을 띠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현도는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목을 움켜쥐고 숨을 헐떡였어요. 숨을 쉴 수가 없는 듯 했습니다. 현도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119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할아버지가 숨을 못 쉬어요. 빨리 와주세요. 현도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상담원이 주소를 물었고 현도는 허둥지둥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현도는 할아버지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할아버지의 몸은 차갑고 무거웠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할아버지를 들것에 옮겼어요. 현도는 외투만 걸치고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달렸어요. 할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고 구급대원이 심전도를 재고 있었습니다. 삐, 삐, 삐. 모니터에서 규칙적인 소리가 났어요.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응급실 침대로 옮겨졌고 의료진들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현도는 복도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1시간쯤 지나자 의사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며 현도에게 다가왔어요.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바로 수술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현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는 계속 설명했어요. 폐에 물이 찼고 심장 기능도 약해졌습니다. 정밀 검사와 함께 수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의사가 설명을 마치고 가자 현도는 접수 창구로 향했어요. 직원이 예상 비용을 알려줬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 포함해서 대략 35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현도는 그 숫자를 듣는 순간 현기증이 났습니다. 350만 원. 축제에서 번 돈은 이미 공과금으로 거의 다 나갔어요. 지금 남은 돈은 10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현도는 머릿속으로 계산했어요. 축제날 벌었던 돈이 검사비와 입원비 일부로 순식간에 날아가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현도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고 한숨을 쉬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도는 막막했습니다. 사장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도는 고개를 들었어요. 다솜이 숨을 헐떡이며 복도를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할아버지 여기 계신다고 해서. 다솜은 현도 앞에 멈춰서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현도는 놀라서 물었어요. 넌 어떻게 여기 온 거야? 아빠한테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응급실에 오셨다고. 다솜은 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현도는 다솜의 어깨를 잡았어요. 혼자 온 거야? 위험하잖아. 다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 병원 길 잘 알아요. 맨날 오니까. 다솜은 현도 옆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가끔 간호사들이 지나갔고 멀리서 모니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배고프죠? 제가 뭐 사올게요. 다솜은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냈습니다. 현도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너 그거 가지고 있어. 하지만 다솜은 이미 자판기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솜은 자판기에서 컵라면 하나를 뽑았어요. 그리고 미지근한 물을 부어 뚜껑을 덮었습니다. 3분을 기다린 뒤 다솜은 뚜껑을 열고 국물을 한 숟갈 떠먹었어요. 그러고는 국물만 몇 숟갈 더 마셨습니다. 면은 거의 건드리지 않았어요. 현도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왜 면은 먹지 않는 걸까요? 다솜은 국물을 반쯤 마시고 컵라면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현도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맨날 응급실에 있어서 저 혼자 밥 먹는 게 더 익숙해요. 다솜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현도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다솜은 계속 말했습니다. 아빠는 맨날 자고 일어나면 바로 병원 가요. 집엔 가끔 늦은 밤에만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아빠 얼굴 보는 날이 별로 없어요. 현도는 다솜을 바라봤습니다. 다솜은 바닥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어요. 엄마는 그냥 옛날에 싸우고 나서부터 못 봤어요. 현도는 순간 축제날 만났던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다솜을 안아주던 그 남자. 혹시 그 사람이 다솜의 아버지일까요? 현도는 물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현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구청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다음 주부터 노점 강제 철거 일정 안내. 해당 구역 무허가 노점은 모두 철거 대상입니다. 현도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어요. 트럭을 더 이상 세울 수 없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수술비, 노점 철거, 모든 게 동시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현도는 눈을 감았습니다. 1시간쯤 뒤 할아버지가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현도와 다솜은 병실로 들어갔어요.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습니다.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할아버지. 현도는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현도를 보고 작게 웃었습니다. 나 때문에 너무 큰 돈 쓰지 마라. 나 같은 늙은이 하나쯤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현도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전 할아버지밖에 없어요. 현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할아버지는 현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현도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 한 방울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도는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밤을 꼬박 새웠더니 눈꺼풀이 무거웠어요. 복도 끝에서 커피를 한 잔 사서 마시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축제날 다솜을 데리러 왔던 그 사람이었어요. 현도는 그를 알아봤지만 먼저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남자도 현도를 봤어요. 두 사람은 복도 한가운데서 서로를 마주 봤습니다. 남자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듯 보였어요.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남자는 현도를 빤히 쳐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혹시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남자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현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자는 현도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책상 하나와 의자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창문으로는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2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남자는 명찰을 만지작거리며 말문을 열지 못했어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남자가 먼저 물었습니다. 나현도 씨, 아버님 성함이 혹시?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도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나성우요. 예전에 공사판 다니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순간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손이 책상 위에서 주먹을 쥐었어요. 남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역시 남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현도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왜 아버지 이름을 물어본 걸까요? 남자는 눈을 뜨고 현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 이름은 윤준호입니다. 저는 20년 전 당신 아버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현도는 눈이 커졌습니다. 윤준호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응급실 당직이었습니다. 윤준호의 목소리가 과거로 돌아가는 듯 했어요. 그의 눈빛은 20년 전 그날 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야간 당직이었습니다. 윤준호는 연속으로 수술을 3건이나 했어요.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응급실에 한 청년이 실려왔어요. 교통사고였습니다. 과다출혈로 의식이 없었어요. 윤준호는 수술실로 달려갔습니다. 집도이가 손을 씻고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어요. 그는 직접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출혈 부위를 찾아 지혈했고 혈관을 봉합했어요. 하지만 출혈이 너무 심했습니다. 수혈을 했지만 혈압은 계속 떨어졌어요. 1시간, 2시간. 윤준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의 심장은 결국 멈췄어요. 윤준호는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습니다. 가슴을 압박하고 또 압박했어요. 하지만 심장은 다시 뛰지 않았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보호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준호는 마스크를 벗고 나갔어요. 노인 한 분과 어린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윤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우린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그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주저앉았고 소년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 소년의 얼굴을 윤준호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윤준호는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눈앞에는 그때의 소년이 청년이 되어 앉아 있었어요. 현도 씨를 처음 봤을 때 수술대 위에 누워있던 그분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윤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름을 듣고 확신했어요. 그날 제가 지키지 못했던 분의 아들이라는 걸요. 현도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 아버지를 잃었던 그날 수술실에 있던 의사가 바로 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윤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하루도 편하게 잠든 적이 없습니다. 윤준호의 눈빛에는 깊은 고통이 담겨 있었어요. 조금만 더 빨리, 조금만 더 과감하게 했다면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20년 동안 저를 괴롭혔습니다. 윤준호는 2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그래서 저는 더 많은 환자를 살리려고 했습니다. 집에도 가지 않고 밤낮 없이 일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제 딸은 혼자가 됐습니다. 윤준호는 손을 내렸습니다. 현도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래서 다솜이가 당신 호떡을 먹으며 웃고 우는 모습을 봤을 때 이건 하늘이 제게 다시 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지키지 못한 가족을 이번엔 지키라고요.
현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켰어요. 윤준호는 책상 위에 서류 한 장을 꺼내 놓았습니다. 수술비와 이후 치료비,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현도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이건 제 개인 돈일 수도 있고 제 죄책감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기회를 그냥 지나치고 싶진 않습니다. 윤준호는 현도의 눈을 봤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어요? 현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우리만 불쌍한 줄 알았는데 이 사람도 20년째 같은 자리에 묶여 있었구나. 현도는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무너졌어요. 선생님도 힘드셨겠네요. 현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준호는 눈을 감았어요.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지만 정말 최선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현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현도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저 혼자선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윤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현도의 눈물 한 방울이 상담실 테이블에 떨어졌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책상 위에서 번졌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어요. 20년 만에 두 사람은 비로소 같은 상처 앞에서 마주 앉게 됐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현도는 긴 의자에 앉아 수술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문 위에는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표시였어요. 현도는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 있었어요. 옆에는 다솜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솜도 두 손을 모으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가끔 간호사들이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카트를 밀고 가는 소리, 모니터 삐삐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안내방송. 병원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이 복도만큼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3시간이 지났습니다. 현도는 시계를 보고 수술실 문을 보고 다시 시계를 봤어요. 다솜은 현도의 옆구리에 살짝 기대어 졸고 있었습니다. 현도는 다솜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4시간째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마스크를 쓴 의사가 나왔어요. 윤준호였습니다. 현도는 벌떡 일어났고 다솜도 깼어요. 윤준호는 마스크를 벗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현도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다솜은 환하게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정말요? 윤준호는 다솜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응, 이제 괜찮을 거야. 현도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현도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1시간 뒤 할아버지는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현도는 유리창 너머로 할아버지를 봤어요.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잠들어 계셨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숨소리는 안정적으로 들렸어요. 가슴이 규칙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습니다. 현도는 유리에 손을 댔어요. 이제 진짜 한 곱이 넘겼다. 현도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사흘 뒤 할아버지는 깨어났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현도와 다솜이 병실을 지켰어요. 할아버지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다가 현도를 봤습니다. 물.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약했어요. 현도는 재빨리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물을 조금 마시고 다시 눈을 감았어요. 그날 오후 윤준호가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윤준호는 침대 옆에 서서 할아버지를 내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는 눈을 뜨고 윤준호를 봤어요. 윤준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의 아드님을 제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윤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윤준호를 바라봤어요. 그러고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부터 지키면 되지. 의사 양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윤준호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며칠 뒤 현도는 트럭을 보러 갔습니다. 트럭은 구청 압류장에 있었어요. 현도가 도착했을 때 트럭은 이미 견인되어 구석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현도는 트럭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낡고 녹슨 트럭. 하지만 이 트럭이 자신과 할아버지를 먹여 살렸고 다솜을 만나게 해줬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현도를 보러 왔어요. 오명자 할머니도 왔습니다. 아이고, 안 됐네. 그래도 할아버지는 괜찮아지셨다며? 오명자 할머니는 현도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단골 직장인도 왔습니다. 여기 호떡 정말 맛있었는데 덕분에 많이 먹었어요. 고맙습니다. 현도는 인사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일주일 뒤 윤준호가 현도에게 연락했습니다. 병원 근처 상가 주인을 아는데 건물 한쪽에 작은 외부 매대 자리가 있다고 했어요. 합법적으로 장사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현도는 그 자리를 보러 갔어요. 작은 공간이었지만 호떡 매대를 놓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보증금이 좀 필요한데 상가 주인이 말했어요. 현도는 망설였습니다. 지금은 돈이 없었어요. 윤준호가 말했습니다. 제가 보증을 서겠습니다. 현도는 윤준호를 봤어요. 윤준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시작해봅시다. 현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주 뒤 새 매대가 완성됐습니다. 작은 테이블과 화덕, 재료를 놓을 수 있는 선반. 현도는 매대 앞에 서서 화덕에 불을 붙였어요. 파란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반죽을 팬 위에 올렸어요. 지글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소리였어요. 첫날 단골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여기로 옮겼네. 찾았다. 명자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호떡을 샀어요. 직장인들도 왔습니다. 학생들도 왔어요. 현도는 쉴 새 없이 호떡을 구웠습니다. 오후가 되자 다솜이 나타났습니다. 학교 끝나고 바로 온 거였어요. 다솜은 병실에 먼저 들렀습니다. 할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책을 읽고 계셨어요. 할아버지, 저 왔어요. 다솜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안경을 벗고 다솜을 봤어요. 오늘도 학교 잘 다녀왔니? 네. 오늘 수학시험 100점 받았어요. 다솜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웃으며 다솜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잘했다. 우리 다솜이 똑똑하네. 다솜은 할아버지와 15분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고는 매대로 내려갔어요. 현도는 호떡을 굽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제가 주문받는 날이에요. 다솜은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들에게 웃으며 말을 걸었어요. 이제 다솜은 진짜 가족 알바가 됐습니다. 저녁이 되자 윤준호가 매대 앞에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거였어요. 윤준호는 다솜에게 말했습니다. 다솜아, 오늘은 우리 일찍 집에 가자. 다솜은 깜짝 놀라며 아빠를 봤어요. 진짜요? 아빠 오늘 당직 아니에요? 응, 오늘은 안 해. 우리 같이 저녁 먹자. 윤준호는 호떡 3개를 샀습니다. 현도는 호떡을 봉투에 담아 건넸어요. 윤준호와 다솜은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다솜은 아빠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아빠, 오늘은 우리도 따뜻한 거 나눠 먹자. 다솜의 목소리는 기뻤습니다. 윤준호는 다솜의 손을 꼭 쥐었어요. 그래, 그러자. 현도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빚진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를 살려준 사람들이구나. 현도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았습니다. 봄이 왔다가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물러나자 다시 겨울이 찾아왔어요. 병원 근처 골목에는 작고 단정한 호떡 매대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매대 위에는 현돈의 호떡이라고 쓰인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다솜이 색연필로 정성껏 그린 간판이었습니다. 호떡 그림도 함께 그려져 있었고 김이 모락모락 올라가는 모습까지 귀엽게 표현되어 있었어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해는 이미 기울었고 거리에는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매대 앞에서는 화덕에 불이 환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기름이 지글거리는 소리, 반죽이 부풀어 오르는 모습, 그리고 달콤한 설탕 냄새. 작년 겨울과 비슷한 풍경이었지만 분명히 뭔가 달랐어요. 작년에는 낡은 트럭 안에서 혼자 움츠러들어 있던 현도였지만 지금은 환한 조명 아래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고 손놀림에는 여유가 있었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작년에 불안하고 초조했던 눈빛은 사라지고 이제는 평온하고 따뜻한 눈빛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다솜이 매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작년보다 키가 조금 더 컸어요. 얇은 회색 점퍼 대신 포근한 패딩을 입고 있었고 목에는 빨간 목도리가 2바퀴나 감겨 있었습니다. 손에는 털 장갑까지 껴져 있었어요. 윤준호가 사준 옷들이었습니다. 다솜은 현도가 구워준 호떡을 받아들고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뜨거운 설탕이 입안을 채웠습니다. 다솜은 눈을 감고 호떡을 천천히 씹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현도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또 울려고? 다솜은 눈을 뜨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이게 우리 집 냄새 같아서요. 현도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작년에는 따뜻해서 운다고 했던 아이가 이제는 이게 집 냄새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현도는 다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솜의 머리카락이 손가락 사이로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어요. 우리 다솜이 학교에서 상도 받았다며? 현도가 물었습니다. 다솜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네, 모범학생상이요. 선생님이 저 칭찬 엄청 많이 하셨어요. 잘했어. 우리 다솜이 정말 대견해. 다솜은 볼이 빨개지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호떡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멀리서 두 사람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옆에서 걸음을 맞춰주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윤준호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많이 회복되셨어요. 아직 지팡이가 필요하긴 했지만 걸음걸이는 안정적이었고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습니다. 윤준호는 할아버지 옆에서 혹시 넘어지실까 조심스럽게 팔을 내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다솜이 손을 높이 들어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든 손을 들어 천천히 흔들었어요. 두 사람이 매대 앞에 도착했습니다. 윤준호가 할아버지를 부축해서 준비된 의자에 앉혔어요. 할아버지는 앉으시면서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다리가 예전 같지 않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서두르실 것 없어요. 윤준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드렸어요. 할아버지는 윤준호를 보며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산책 어떠셨어요? 현도가 호떡을 굽다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얼굴에 미소를 띠며 대답했어요. 좋더라. 바람도 맞고 햇빛도 쬐고 공원에 가니까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더구나. 사람 사는 게 이런 거지. 이렇게 걷고 보고 느끼는 거.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할아버지는 많이 달라지셨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죽음을 기다리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매일 조금씩 산책을 하고 책을 읽고 다솜과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하루를 즐기고 계셨어요. 현도는 방금 구운 호떡 하나를 할아버지에게 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호떡을 받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리고 눈을 감고 천천히 씹으시더니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이 집 호떡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내가 먹어본 호떡 중에 최고야.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윤준호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다른 호떡은 못 먹겠어요. 여기 호떡에 익숙해져 버렸거든요. 윤준호는 지난 1년 동안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병원 가운을 입고 피곤한 얼굴로 다녔지만 이제는 의식적으로 일찍 퇴근하려고 노력했어요. 적어도 일주일에 사흘은 다솜과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주말에는 할아버지와 산책도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때 장바구니를 든 오명자 할머니가 매대 앞을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이고, 내가 뭘 했어. 따뜻한 건 돌아온다고 했지? 봐봐, 이렇게 잘 되잖아. 명자 할머니는 호떡 2개를 주문했습니다. 현도는 호떡을 구워 봉투에 담아드렸어요. 할머니는 호떡을 받으며 주머니에서 작은 초콜릿 하나를 꺼내 다솜에게 쥐어주었습니다. 우리 다솜이 요즘 학교 잘 다니지? 네. 이번에 반에서 1등 했어요. 그리고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다솜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작년에는 학교에서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지만 이제는 친구들이 생겼어요. 점심시간마다 함께 놀고 방과 후에는 같이 숙제도 했습니다. 잘했어. 공부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단다. 내가 착하니까 친구들도 좋아하는 거야. 명자 할머니는 다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호떡을 들고 천천히 걸어갔어요. 현도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하는 직장인들이 가장 먼저 왔어요. 여기요, 호떡 3개 주세요. 저는 2개요. 현도는 쉴 새 없이 호떡을 구웠습니다. 손놀림은 익숙했고 리듬감 있게 움직였어요. 다솜은 호떡을 봉투에 담아 손님들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아 거스름돈을 내주었어요. 이제 다솜은 진짜 프로가 됐습니다. 한 단골 아주머니가 호떡을 받아 한 입 베어 물더니 말했습니다. 아, 역시 여기 호떡이 제일 맛있어. 다른 데서도 사봤는데 여긴 뭔가 달라요. 옆에 있던 직장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여기 호떡은 그냥 맛있는 게 아니라 뭔가 마음이 편해져요. 먹으면 집에서 먹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 말을 듣고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거야 우리 손주가 정성껏 만들어서 그렇지. 정성이 들어가면 맛이 달라지는 법이야. 손님들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호떡을 베어 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골목에는 어둠이 내렸습니다. 가로등이 환하게 켜졌고 매대의 조명도 빛났어요. 마치 작은 무대 같았습니다. 현도와 다솜이 그 무대 위에서 호떡을 만들고 손님들이 그 앞에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8시쯤 하늘에서 무언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이었어요. 작은 눈송이들이 하얗게 내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개씩 떨어지더니 점점 많아졌어요. 골목 전체가 하얗게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와, 눈이다. 다솜이 소리쳤습니다. 손을 하늘로 뻗어 눈송이를 받았어요. 하얀 눈송이가 다솜의 빨간 장갑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금방 녹아버렸어요. 올해 첫눈이네. 윤준호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고개를 들어 눈을 바라보셨어요. 예쁘구나. 첫눈은 언제 봐도 예뻐. 현도는 호떡을 굽다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눈송이들이 무수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얗고 순수한 눈송이들. 마치 1년 전 그날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1년 전 바로 이런 날이었습니다. 눈이 내리던 추운 겨울 저녁, 낡은 트럭 앞에 한 아이가 서 있었어요. 얇은 옷을 입고 떨리는 손으로 1,000원을 내밀던 아이. 호떡 한 입에 눈물을 흘리던 아이. 그 아이가 현도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현도는 다솜을 바라봤어요. 다솜은 눈을 맞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윤준호가 다솜의 어깨에 눈을 털어주고 할아버지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셨어요. 현도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1년 전 현도는 혼자였습니다. 병든 할아버지와 낡은 트럭, 밀린 빛과 단속의 두려움. 내일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 속에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회복되셨고 합법적인 가게가 생겼어요. 빚도 조금씩 갚아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이 늘어났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서로의 아픔을 알고 서로를 살려준 사람들. 현도와 할아버지, 다솜과 윤준호. 네 사람은 이제 하나였어요. 손님들이 계속 왔습니다. 눈이 내리는데도 줄은 끊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첫눈을 맞으며 따뜻한 호떡을 먹고 싶었던 거예요. 한 젊은 커플이 호떡을 사서 나란히 먹으며 걸어갔습니다. 노부부가 손을 잡고 와서 호떡 하나를 반씩 나눠 먹었어요.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가 아이에게 호떡을 먹이며 웃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행복이 가득했어요. 현도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파는 건 단순히 호떡이 아니었어요. 따뜻함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잠깐이라도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온기.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누군가 자신을 기억하고 맞이해준다는 안도감. 그것이 현도가 사람들에게 건네는 진짜 선물이었어요. 밤 9시가 넘어가자 손님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현도는 마지막 반죽을 꺼내 호떡을 구웠어요. 그리고 그걸 4개로 나눠 할아버지, 윤준호, 다솜, 그리고 자신의 몫으로 챙겼습니다. 자, 우리도 먹자. 4사람은 매대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각자 호떡을 들고 한 입씩 베어 물었어요. 뜨거운 설탕이 입안을 채웠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행복하다고요.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골목은 하얗게 쌓여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매대 앞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화덕의 불빛이 4사람의 얼굴을 비췄고 호떡의 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어요. 할아버지, 올해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다솜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웃으며 다솜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좋은 일만 있을 거다. 우리 다 함께니까. 윤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우린 가족이니까요. 현도는 3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가족. 그 단어가 이렇게 따뜻할 줄은 몰랐습니다.
작년 이맘때 현도는 혼자 트럭 안에서 추위에 떨고 있었어요. 세상이 너무 춥고 미래가 너무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아이가 나타났어요. 1,000원을 쥐고 호떡 한 입에 눈물을 흘리던 아이. 그 작은 눈물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그 눈물이 가르쳐 줬어요. 따뜻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누군가에게 온기를 건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따뜻함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걸요. 현도는 호떡을 한 입 더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했어요. 하지만 그 맛보다 더 달콤한 건 지금 이 순간이었습니다. 네 사람이 함께 앉아 눈을 맞으며 호떡을 먹는 이 순간.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눈은 밤새 내렸습니다. 아침이 되자 골목은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어요. 현도는 일찍 일어나 매대 앞 눈을 쓸었습니다. 그리고 화덕에 불을 붙였어요. 파란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손님들이 올 거예요. 오늘도 호떡을 굽고 웃으며 건네줄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따뜻함들이 모여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낼 거예요. 현도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잔뜩 흐려 있었어요. 하지만 현도의 마음만큼은 맑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따뜻함은 돌고 돌아 마침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현도와 다솜, 윤준호와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매일 아침 화덕에 불을 붙이고 반죽을 치대고 손님들을 맞이하며요. 그들의 일상은 특별하지 않지만 그 안에는 특별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가끔 묻습니다. 내가 세상에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나 하나쯤 뭘 해봤자 세상이 바뀌기나 할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건 이겁니다. 작은 선의는 결코 작지 않다는 거예요. 1,000원짜리 호떡 하나가,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작은 손길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바꾸고 그렇게 따뜻함은 퍼져나갑니다. 현도는 거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영웅도 부자도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며 사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보다 더 힘든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자신도 숨이 막히는데 다른 사람의 숨통을 틔워줬습니다. 그 선택이 결국 자신을 살렸어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혼자 밥을 먹는 아이, 병원비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노인, 죄책감에 20년을 갇혀 산 사람. 그들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따뜻한 한마디, 작은 관심, 진심 어린 손길. 그것이면 충분해요.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건네보세요. 호떡 한 개를 나눠 먹어도 좋고 커피 한 잔을 사줘도 좋습니다. 혹은 그저 괜찮아요? 라고 물어봐도 좋아요. 그 작은 온기가 누군가의 겨울을 녹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따뜻함은 당신에게 돌아올 거예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예상치 못한 순간에요. 따뜻함은 돌고 돕니다. 당신이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늘부터요.